많던 드렉슬러에게 입단 제일받고 히틀러는 제대하고 입당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한다. 화려한 언변으로 히틀러는 단숨에 당수까지 올라갔고 혁명을 독일 노동자당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조직 나치당으로 바꾸고 민행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국가반역죄로 재판을 받는데 히틀러는 위대한 독일을 위해 행동했다며 결변을 토하자 사람들은 감동받고 전국적인 스타로 급부상하며 가벼운 형벌만 받고 끝난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 현대사회가 대공황으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으로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 독일이 힘든 건 다 유대인 때문이고 독일인은 뭐라며 아무 잘못 없다고 선동 지지율은 계속 올라. 독일 총리가 되고 히틀러 맘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선거법을 통과시킨 나치당의 다른 당을 불법으로 만들어 해산. 히틀러 정통이 오름에 독재 시작 베르사유 조약을 개고지무장하며 대량의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며 실업 문제를 해소 경제가 살아나자 독일인들과 프랑스 증거당들의 마지노는 독일과의 국경의 마지노선이라는 공화선을 구축하며 독일 침략을 대비. 히틀러는 구사력이 커지자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자기 고향 오스트리아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독일군을 환영하며 텔란트 지역을 노리자 위협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가 주대 텔란트를 그냥 줄 테니 이제 그만 확장하라여 독일도 동의하며 미넨 협정을 맺었지만 6개월 만에 독일은 협정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점령. 이전 멈출 생각이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처럼 양쪽에서 공격당하면 안 된다 생각했고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극단적 민족주의 이념과 정반대인 공산주의자였음에도 소련에게 폴란드를 한씩 나눠갖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독소물 같은 조약을 맺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며 2차 세계대전에서 막이 오른다. 독일은 폭격기 슈투카를 통해 엄청난 화력으로 폴란드를 주만에 점령했고 이어서 북유럽까지 장악한다. 밑에 딴 목표는 프랑스는 마지노선에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이 방어선이 얇은 나르는 숲을 통해 들어오자 프랑스군은 혼비백산 수많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덩케르크에 포위됐다. 히틀러족들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자 오히려 함정인가 싶어 잠시 머뭇거린 사이 영국의 수많은 민간 선박들이 자원하여 포위된 연합군 30만 명이 기적처럼 탈출. 독일군은 다시 정비하여 순식간에 파리를 함락했고 프랑스는 많은 영토를 내주며 항복하고 비실 임시 수도로 옮기고 나치 독일의 길에 전부가 들어섰다.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영국이었고 영국 총리 처칠은 연설을 하는데 독일은 많은 전투기에 띄워 영국 본토를 폭격했으나 영국은 독일의 암호를 독하고 레이더 기술을 도입해 버텨내며 전쟁은 장기화된다. 히틀러는 영국과 전쟁이 길어지자 자원 확보가 필요했고 독일인의 생활 공간을 넓히자는 뜻인 레벤스라움을 위해 독서불가 침조약을 믿던 스탈린의 뒤통수를 치며 소련을 공격. 극단적 민족주의자 히틀러와 공산주의자 스탈린 자존심을 건 독소 전쟁이 시작된다. 독일은 레닌그라드를 약구 100일 동안 봉쇄했고 많은 도시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 독일은 소련의 혹독한 주위와 보급이 원활해지지 않자 소련의 수도
위험한 줄 삼켰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우세한 듯 보였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맘이 맞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맺고 주축국의 일원이 됐다. 자원이 많은 동남아를 서양 열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정신없었고 그 틈을 타 일본은 동남아를 탐냈고 중립국이었던 미국은 이런 일본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의 철과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하와이 진주만은 태평양 함대를 주둔. 일본은 석유가 끊기자 석유가 나오는 동남아를 더더욱 점령하려 했고 결국 진주만에 주둔한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1941년 12월 7일 이른 아침 하와이 진주 말레이더에 수백 대 항공기가 잡혔지만 미군은 일본군이 올 거라 상상도 못해 그냥 넘겼다. 그러나 약 400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진주만을 기습 강타하여 폭격했고 미군은 순식간에 1,000명 넘게 전사하고 괴멸 상태가 됐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여론은 분노했고 결국 일본의 선전 보고를 하자 일본과 동맹인 주축국들도 미국의 선전 보고를 했고 미국도 연합군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한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피해 복구하는 동안 일본은 순식간에 연합군을 상대로 연승하며 동남아 지역을 점령해 천연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감이 넘친 일본은 하와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미드웨이로 공격을 준비. 그러나 미국은 이미 전부 입수해 전투를 대비 일본의 항공모함 내척을 침몰시키며 대승을 거뒀고 일본은 주춤한다. 한편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 이후 동부전선의 주도권을 잃어갔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상륙을 성공하여 진군하자 이탈리아 지도자였던 무솔리니를 쫓아내고 연합국에게 항복한다. 그 후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계획했고 D-Day 작전 당일 하늘의 성공수부대가 바다에서는 지상병력들이 상륙을 시도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결국 상륙은 성공. 연합군 200만 명 넘게 프랑스로 쏟아져 들어와 독일군을 격파하자 프랑스는 해방됐고 전세는 뒤집혔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샌드위치가 됐다. 결국 독일군은 점점 밀려나 베를린 함락 직전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후 독일은 항복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사람들에게 총살당하고 주저에 매달린다. 그러나 일본은 전세가 기울었음에도 핑계를 탄 채 그대로 적에게 돌진하는 자폭부대 카미카제까지 동원하며 항복하지 않고 버텼는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자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고 트루먼은 국비 프로젝트를 보고받는데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필두로 핵폭탄 개발을 진행한 맨하튼 프로젝트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고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주도 안도조 히데키는 사형당하고 1945년 8월